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연일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조국 전 장관의 발언에 일일이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어그로를 끌려가는데 굳이 내가 대꾸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투였습니다. 그랬던 한 위원장이 최근 들어서는 조 전 장관의 발언에 맞대응을 해주는 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에 그때 당시에 존재감을 상실해가던 이준석 전 대표, 연일 자신에게 시비를 걸었지만 일체 응대하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기억나시겠지만 한 위원장이 취임하기 직전 이준석은 당시 대구 경북을 방문을 해서 막 주가를 올리고 있던 시점이었죠. 그리고 자기도 보수정당의 대표를 지냈다면서 보수의 본향인 대구 경북에서 나를 지원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한 위원장이 장관 시절 동대구역에서 단 3시간 머물면서 시민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셀카를 찍고 이렇게 하면서 대구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이준석의 존재감이 상실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부터는 대구 경북에서 이준석 바람은 사실상 봄눈 녹듯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를 만회해버리고 이준석은 한동훈 스토커냐,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치근댔습니다. 그렇지만 한동훈 위원장 끝까지 무시 전략으로 일관했고 결국 이준석은 그때부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한 위원장이 이미 경험을 했고 또 따라서 자신이 조국에게 응대해주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의 주장에 꾸준히 지금 대꾸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국 전 장관을 키워주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조 전 장관이 운동권이 맞긴 하냐? 그분은 전두환 정권 당시 만들어진 대표적인 특혜인 석사장교제도를 이용했던 분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전날 현충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조국 신당도 또 민주당을 포함한 범진보 진영 정당도 공통점이 하나 있다.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일제와 싸웠던 독립운동 정당이고 권위주의와 싸운 민주화 운동의 정당이다, 이렇게 주장한 데 대한 반격이었습니다. 한 위원장은 그러면서 민주화 운동은 시민 모두의 공이다. 그런 대단한 업적을 조국 같은 사람이 운동권 특권 세력으로서 민주화 업적을 가로채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게 이번 총선에서 시대 정신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의 입장에서는 한 위원장의 맞대응이 아마 고마울 따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떠들면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을 텐데 한 위원장 같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핫한 사람이죠. 그런 한 위원장 같은 사람이 계속 대꾸를 해주니까 싸움을 거는 재미도 아마 솔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총선 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한 위원장 같은 사람과 맞붙는다는 것은 체급을 올리기에도 진짜 좋은 파트너죠. 민주당 의원들이 걸핏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거의 욕설 수준의 비판이죠. 그렇게 하면서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대통령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운 좋게 반응이라도 해주면 일약 체급이 상승하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두들겨 맞아도 강한 사람에게 맞으면 남들이 알아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조 전 장관이 계속해서 한 위원장에 시비를 거는 것도 아마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조 전 장관은 어제는 또 김어준의 유튜버에 출연해서 한 위원장이 얼마 전 경동시장에 갔다가 생닭을 구입한 걸 가지고 또 시비를 걸었습니다. 생닭을 잡고 흔들면 서민들이 좋아할 것으로 생각했던 모양이다. 그런데 오히려 털이 뽑히고 목이 잘려 그로테스크했다, 기괴했다, 서민 코스프레는 실패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검은 봉투에 든 생닭, 물론 닭의 몸통이 조금 보이긴 했지만 그것을 기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조국 자기 자체가 마인드가 귀족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 조국은 지금까지 생닭을 한번 만져보기는커녕 실물로도 구경하지 못했을걸요. 그게 바로 비서민적인 것입니다. 조국은 어제 동작동 국립현충원의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자들과 만나서 김영삼 대통령 집권 후 30년이 지났는데 검찰판 하나회가 등장해서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추진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마지막 과제는 한 줌의 정치 검찰이 쥐고 있는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거창한 얘기를 했습니다. 몇 개월 후면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구속될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구속시키는 검찰이 얼마나 밉겠습니까? 한 위원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치검찰, 검찰 독재 이런 발언을 계속해서 함으로써 한 위원장을 끌어들이겠다 이런 의도가 너무나도 잘 드러나는 대목이죠. 그렇다면 한 위원장은 왜 계속 조국에게 응대를 해주는 것일까요? 자기가 계속 조국을 응대해주면 조국을 더 나아가 조국이 창당할 신당을 키워주게 된다는 것을 한 위원장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대해주는 것은 일종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국 신당을 키워준다고 보수 성향의 지지자들이 조국 신당을 찍을 일은 절대 없겠죠. 좌파들이 어차피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이나 아니면 좌파 정당을 찍을 사람들이고 또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보수 정당을 찍을 사람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민주당과 조국 신당을 갈라치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조국 신당은 비례대표 투표에서 민주당 위성정당의 표를 갉아먹게 될 것입니다. 또 조국 신당이 부상하게 되면 중도층을 분노케 할 것이고 선거에서 조국 신당을 탄생케 한 민주당의 등을 돌리게 하는 그런 효과도 노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가 독단적으로 선택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제도가 조국 같은 사람을 뒷구멍으로 배지를 달게 해준다 지금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을 조국 신당과 동격으로 몰아감으로써 민주당을 다시 조국의 강으로 밀어넣겠다 이런 전략도 엿보입니다. 벌써부터 정청래 같은 사람은 조국 신당 창당 선언 직후에 환영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현실 정치 참여 선언의 결단과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그동안 온갖 고초를 잘 견뎌왔다. 어떤 모양으로 같이 할지는 모르겠으나 정권 심판의 큰 바다에서 함께 만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따로 또 같이 이렇게 페이스북에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큰 바다에서 함께 만나자.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이런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조국을 환영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 신당이 한 몸이다. 이런 부분을 인정한 것이죠. 조국 사태를 겪고 는데리를 쳤던 중도층들이 정청래 이 같은 발언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항소심에서 징역형까지 선고받은 사람이 반성은커녕하고 창당을 선언한 데 대해서 국민들이 느낄 감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좌파 지지층만 생각해서 덥석 조국의 손을 잡은 것입니다. 조국에 대한 한 위원장의 인상은 한마디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될 나쁜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이재명 덕분에 조국 같은 사람이 국회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부분을 국민들에게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중도층에 상당히 어필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됩니다. 한 위원장은 조국 같은 사람, 진보당 같은 계열들, 그리고 창원 간첩당과 관련된 단체들 이런 사람들 아무리 이재명의 민주당이라 하더라도 민주당의 이름으로는 내세울 수 없는 비례 후보들이다. 그런 사람들을 내세우게 하기 위한 그런 사람들과 같이 연합하기 위한 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저희는 그런 제도에 반대한다.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조 전 장관을 겨냥해서는 왜 민주당으로 입당을 못하나 아무리 이 대표라도 조국 같은 사람을 자기 당 후보로 내세우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한 위원장은 또 민주당의 연합위성정당 추진과 관련해서도 민주당 계열의 비례대표 후보 결정 과정이 그야말로 난삽한 복마전이다. 종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해산된 정당의 후신이 비례정당 연합 과정에서 협력 등에 근거해서 지역구 15석을 내놓으라는 식의 어마어마한 뒷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통합진보당 후신인 진보당의 요구를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마어마한 뒷거래에 정작 주권자인 국민은 어디에도 없다. 그런 식의 정치는 주권자의 국민을 배신하는 정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2월 말에서 늦어도 3월 초까지는 창당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국 신당은 민주당의 분당 상황에 따라서 공천에서 탈락한 친문계 인사들이 만약 대거 조국 신당으로 합류를 하게 될 경우 이재명의 민주당과는 또 다른 길을 걷게 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 위원장이 조국의 댓글질에 응대해주는 것은 이 같은 상황까지도 고려했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